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백평론가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이걸로 지난 7월 4일경에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배째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면서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정 나오기가 어렵다면은 그러면 서면 조사라도 좀 답해달라 해갖고 서면 조사를 보냈는데 거기에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지금 이제 법카 같은 경우는 부부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경기도 법카를 이제 유용한 혐의가 지금 포착이 됐다. 그래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 4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첫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을 했고, 그 다음에 3차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제 서면 질의서를 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체 불응을 하고 있고, 뭐 국감이라든가 재보궐선거 이런 이유를 대기는 했어요. 8.18 전대 그걸 뭐, 처음에 됐죠. 전대 끝난 뒤에 나가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그 뭐 의정활동이나 당대표 이제 이런 부분들의 그 의정활동을 이유로 지금 출석을 안 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사실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특별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걸로 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사실 강제 수사를 돌입을 하는데, 현재 야당 대표이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워낙 센 사람이죠. 네, 그런 조치는 못 하고, 아마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법카는 지금 김혜경이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관련 법하고 달라요. 10만 4천 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아시는 초밥, 소고기, 뭐 샌드위치, 뭐 30인분, 그리고 과일, 일제 샴푸, 이런 부분은 그 7급 공무원 조명혜 씨가 다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책으로도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검찰을 무시하는 건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면서 나가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은 안 나갈 수도 없으려냐. 3번 이상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면은 뭐 구인장이 체포영장을 뭐 발부받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볼 때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하겠느냐, 뭐 검사 측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도 유창훈 판사가 기각해버렸는데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를, 그것도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거,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오히려 발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검찰 독재 맞다 뭐 이러려는 거 아닌가요? 그냥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혐의가 전혀 없는 걸로 소환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 법적인 위반 사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혐의가 입증 여부는 뭐 꼭 본인 소환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입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련한 법카가 과연 업무에 정당하게 사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 조명현 씨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 이건 정말 그 업무하고 상관없는 사적인 그 유형, 법카를 이제 소위 말하면 남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1,000만 원 상당의 그 과일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반입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공간이죠. 도지사 공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의 업무 영역에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과연 그 부분이 업무 영역에 들어갈까요? 개인이 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는 범주에서 본인들의 사적인 경비로 써야 되는데, 이걸 법카로 유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유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이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 조상 제사 지낸 데까지도 다 법카를 사용해서 그 재수를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일값만도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순회동 거기에 이제 뭐 초밥이라든가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배달한 것만도 한 2천만 원 이런 정도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과 원래 경찰에서 다 수사를 해갖고 또 검찰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이 자기 탈탈 턴이라고 뭐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다. 식당마다 또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 네. 다 더해가지고 뭐 100곳을 했다 어찌다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배소연을 그 개인 비서로 쓴 거 공무원인데 그것까지 합쳐서 국고 손실죄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배째라 하면서 설사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이건 현역 의원이니까 또 국회에서 국회 또 체포 동의안을 그 부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또 가결이 돼야 됩니다. 가결이 돼야 하는데 가결될 가능성은 제로 아닙니까? 제로.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 공학적으로도 지금 제로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뭐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거기에 가결표를 던질 까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에서의 불기소 처분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가 됐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겠느냐. 뭐 검찰 불신이 심화된 상태에서 검찰로서도 뭐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배짱을 내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이 형태가 이제 여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금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지금 저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명태균 씨 논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논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이 기대감이 이제 그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추락하는 네.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거대 야당 대표를 이 확인되지 않은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죠. 사실 업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카를 마치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이 유용한 걸로 이렇게 보고 검찰이 이제 그 사실 어거지 수사를 하고 있다, 깨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탄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있죠. 이제 프레임을 역으로 이제 씌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치적인 부분이 여권에 어떤 난망함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형식상으로는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통과나 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적정한 그런 어떤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원지검에서는 뭐 사실은 그 검사 탄핵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뭐 쌍방울 사건 해가지고 지금 다 탄핵을 4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공직에 오래 있어봤지만 사실은 내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업무를 못하게 되잖아요. 못하고 위축되지 아무래도 그렇기 위축이 때문에 이제 되죠.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수원지검에서 이게 소환조사 없이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검찰에 대해서는 배짱을 내밀 수가 있지만 어떤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네. 법원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거기서는 바로 판결을 딱딱 내려버리니까. 심리가 끝나면 이제 속행심리 다 하고 나서 선고 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건 유죄 입증이 됐다라고 보면 판사의 권한 주어진 권한에서 네.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는 꼼짝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도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그래도 재판에는 억지로라도 나가야죠. 재판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라 송영길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송영길이가 당대표 2021년인가 이거 그렇죠. 나오면서 송영길 씨가 송영길 지금 소나무당 대표입니다만 대표죠. 송영길 대표가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국회 외통위원장실 소회의실에 자기 좌파 또 자기가 좀 회유를 해야 할 의원 10명을 불렀던 거고 그렇죠. 거기서 10명한테 돈 봉투를 나눠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네. 입증이 되고 특정이 됐어요. 또 하나 한 10명에 대해서는 당시 윤관석
의원이 전 의원이죠. 그 윤관석 사람이 전 의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네.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주었는데 그건 특정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정말 의원회관이라는 게 어려운가 워낙 뭐 사람이 네. 드나드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그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종식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머지 6명 허정식, 이상만 그리고 원혜인, 박영순 의원, 네, 전 박영순.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조사도 받고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렇죠. 이렇게 받았고 이것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금배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죄 떨어지는 집행유예 이상이니까. 네. 그런데 나머지 6명 지금 현역 의원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패째라고 이재명하고 똑같아요.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김용호 의원이나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백혜련 의원 이제 검사 출신이죠. 전용기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항운하 의원, 지금 이 의원들이 이 출석 요구를 이제 불응을 하고 있죠. 네. 뭐 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국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요. 뭐 국회의원 총선 11.6 보궐 재선거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의정 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검찰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달래기로 나서고 있는 측면도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쨌든 그 피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불구속 기소하기 전에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게 유죄의 그 취지로도 상당히 그 입증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한 피의자 그 조사 없이 이 법원에 넘기게 되면 판사가 굉장히 난망해해서 유죄로 그 선고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법원에 이제 출석을 해서 또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형사소송법상 이 부여된 묵비권을 법원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조국 대표가 가서 묵비권 행사. 형사소송법에서 그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통해서 하고 묵비권을 행사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검사가 공소장 내용의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애매모호하게 하면 판사가 유죄의 취지로 선고를 못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그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조국혁신당 의원 이 의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출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묵묵부답하다,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묵묵부답하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판사한테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요. 그러겠죠. 왜 그러냐? 혐의 자체에서 묻는데 뭐 고기를 수그리고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대답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다. 이거는 뭐냐?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 될 거를 묵묵부답하다 하는 거는 이게 유죄의 취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정황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소환 요구에 출석을 하지 않고 법원에는 출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직접적으로 300만 원 봉투를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누가 목격을 했느냐? CCTV에 포착이 됐느냐? 다만 애통에 내가 참석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자유심증주의 공판주의 입각에서 엄격한 이 증거 증명력이 있어야 유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나눠준 윤관석이라든가 네. 돈을 주었다든지 허종식이 이 사람 그렇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그 같이 있었고 우리 똑같이 돈 받았습니다. 하면은 뭐 당연히 근데 그렇게 진술할 리가 없죠. 진술을 안 하죠. 같은 당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고영신 TV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법률가들, 소위 로이어라고 법꾸라지. 하는 법률가들이 다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당연하죠. 검찰에 출석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 소환 통보 오면 그때 가서 거기서 대응을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6명은 현역 의원이기 현역 때문에 의원이죠, 지금. 이거 뭐 체포영장을 안 하더라도 됩니다. 국회에 가서 부결될 거란 말이에요. 안 되죠. 초록원 동생이고 가재는 개편 아닙니까? 지금 192 이재명이나 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같은 유형이죠. 예. 그러니까 당 대표나 그 소속 의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검찰을 개무시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자기들이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 안 받았다. 되게 따뜻하게 소명을 하고 네.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그 혐의에 대한 내가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또 가는 국회의원들이 좀 있으면 예. 그 부분도 또 상당히 또 멋져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인 그 소환 출석에 대한 불응, 이게 이제 바로 꼼수라고 또 얘기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꾸라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명이 딱 짜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만 가면 당신 배신자야 하니까 6명이 우리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원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라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을 준 윤관석 전 의원은 31일 날. 항소심에서 2년을 받았고 31일 날 상고심이 네. 나오는 거예요. 돈 줬다는 사람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예. 파기환송 될 그런데 일은 받았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뭐 재판은 고사하고 기소조차 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거죠. 민주당이라는 사람이 민주를 부르짖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를 빼버리고 더불당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절차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 국민들이 참에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이나 백성들, 민초들 어떻게 합니까? 검찰이 부르면 그냥 벌벌 벌고 예, 가죠. 하고 가서 그냥 굽신거리고 조사를 공손히 네. 가서 있어야죠. 뭐 이제 다소 억울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그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법을 이게 만드는 특권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특권이 정말 그 강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